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귀농을 준비하거나 귀농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을발전기금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귀농을 꿈꾸고 귀농을 준비해 오신 분들, 귀농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서 이 마을발전기금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올려드린 제 영상 댓글에도 보니까 이장이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해서 몇백만 원을 내놓았다 하는 그런 댓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전화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마을을 좀 추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로 봐서 여전히 마을발전기금이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을발전기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귀농이 하고 싶어서 귀농지를 선택해서 마을로 들어갔을 때 마을 이장이나 마을을 대표하는 몇몇 위원회 같은 성격의 단체에서 외지에서 들어온 귀농자로부터 예전에 도로를 만들고 창고를 짓고 또 마을 수도를 개발하고 이런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요구하는 것, 이게 마을발전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혐오시설을 마을 근처에 지으려고 하는 이 큰 회사 같은 게 있는데요.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비료 공장이라든지 또 기업형 축사 같은 거, 이런 혐오시설을 마을 근처에 지으려고 할 때 재산권 침해로 인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마을발전기금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을발전기금은 이 외지로부터 귀농한 이 마을로 새로 들어온 귀농자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을발전기금을 반대합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귀농하셔서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는다면 여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응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게 대한민국 모든 시골 마을에서 시행하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착된 제도가 아닙니다. 저도 10년 넘게 시골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체 시골 마을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극히 일부 마을에서만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발전기금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시생활을 하시다가 시골로 귀농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간행이라는 이유로 마을발전기금 요구에 응한다면 또 하나의 귀농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이어 귀농하는 후배 귀농자들에게 또 하나의 귀농의 큰 장애물이 되고 또 큰 고통이 되리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마을발전기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근거가 아주 빈약합니다. 흔히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할 때 내세우는 근거로 예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길을 닦거나
마을 상수도를 공동으로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을 내세우는데 저는 이런 근거는 명분이 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집을 사서 들어오거나 마을에 있는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미 집값이나 땅값 속에 마을, 길, 또 수도, 기타 인프라에 대한 가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입하고 땅을 구입했다 손치더라도 이미 원주인이 마을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중 지불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이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근래에 마을로 입주한 입주민에게, 마을 주민에게 마을 발전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간다면은 예방할 수 있지만 집을 다 구입하거나 집을 다 지어 놓고 후에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한다면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처음 외지에서 마을로 갓 입주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받을 때 단호하게 뿌리치기가 쉽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여성 홀로 귀농을 한다든지 솔로로 귀농했을 때 더 취약해질 수가 있는데요. 교묘하게 이런 심리적인 약점과 또 위태로운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하게 되면은 마을 총회나 이장 선거 투표에도 참여를 못하게 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용처도 모르는 이런 마을 발전기금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불합리한 마을 발전기금에 대한 입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귀농을 결심하고 마을로 들어가시는 분은 오랜 동안 도시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마을로 들어가는 입장인데요. 저는 일정 부분 마을을 지키고 대대로 살아오신 마을 주민들의 입장, 마을 주민들의 기득권을 반드시 이해하려는 그런 생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여생을 시골에서 보내고자 마을로 들어가서 집을 사거나 집을 짓고 입주하려고 했을 때 이런 취약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수백만 원의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또 도시에서 돈 좀 벌었다고 마을에 큰 집을 짓고 안하무인식으로 마을 주민 어르신들 안면 몰수하고 마을에서 내려오는 좋은 풍속이나 간섭 싸그리 무시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천박한 생각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홍동심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대부분 시골로 내려가서 마을로 귀농하실 때 마을의 공동 이익을 위한 어떤 사업이나 또 마을 대소사가 있을 때 기꺼이 후원을 한다든지 또 마을 전체 합의하에 일정 금액을 걷는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꺼이 응하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을 발전기금 성격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시골 마을에 마을 발전기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도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귀농한 시골 마을에 불합리한 마을 발전기금 요구가 있다면 저는 저항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을에 잘 적응하셔서 나중에 그 마을의 주인이 되고 이장님이 한번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마을 발전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도 개선하고 또 텃세도 일도 없는 정말 기농하기 좋은 그런 마을로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을 발전기금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기농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